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7강의 6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꼭 하세요. 자, 박스 밑에 보면 over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y가 의문 부사 그다음 주어 동사죠. 간접 의문문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또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매틀이 중요하다고 해석될 때는 카운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정식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is offered by가 BPP by 수동 형태죠. 다음 두 번째 줄에 the word creativity와 itself는 같습니다. 그래서 itself는 the word creativity를 강조하는 제귀대명사 용법입니다. 세 번째 줄에 the Latin verb creare,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콤마 다음에 위치가 선행사로 받아줍니다. 특정한 명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계속용법 그런 거는 쓰지 마세요. 한글 열심히 여러분이 인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영어를 보고 여기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들어가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쓰는 경우는 회화에서는 안 씁니다. writing, 즉 문어체에 쓰죠. 그리고 독해할 때 우리 인식을 하고 영작할 때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멘트라는 단어 보이죠? mean, 멘트 3단 변화죠. 근데 mean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는 의미하도록 해석합니다. 여기서 bringing과 making과 producing 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줄이 꺼져 있다는 거는 앞에를 똑같은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어차피 멘트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로 병렬 구조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줄 중간에 be applied to, apply A to B는 A를 B에 적용하다가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형광펜 하나 보이시죠? not.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옆에 instead 보입니다. instead나 rather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문장이 부정문이나 또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개가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박스는 1번에 일단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요걸 봐서도 1번 답이 아니구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스킬입니다. 스킬.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는데 외워놓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콤마 more similar하고 쭉 가서 다음 줄 art 다음 콤마 나옵니다. 그 앞에 arts and artist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콤마 뒤에는 which word이 생략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different terms와 arts and artist는 동격 관계를 나타내고 정확히 말하면 이 선행사가 different terms죠. arts와 artist라는 이 다른 용어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중간에 which word이 생략되었다.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different terms의 진짜 동사는 were입니다. were applied to죠.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끝부분에 artistic 다음에는 forms of making이 내용상 생략이 되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as such는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uses, usage 주어죠. usage. 자, 월이 동사죠. 주어 동사 수일치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4번에 it is only가 부사, in the 15th century가 부사구 대신 나오죠. 이때 강조구문. 그럼 이 강조구문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it이 나오고 비동사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또는 부사하고 부사고 연속 나올 때 이런 경우일 때 뒤에 that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무조건. 그리고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은 이런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 쭉 해석하면 돼요. it is that을 날려버리고 이따가 해석할 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begin은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써요. 또 똑같죠.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수동적 의미이기 때문에 began to be used,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수동 형태로 씁니다. to be pp. 그 다음 줄에 was challenged, b 플러스 pp 수동 형태죠. 그리고 and 다음에 replaced pp죠.
그래서 앞에 was는 공통이고 PP and PP끼리 병렬구조. 그 다음 during the enlightenment인데 계몽주의 시대 동안에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 특정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특정한 시간 기간이 나오면 during을 씁니다. 그 반면에 for는 숫자가 나옵니다. 일단 수치가 나와요. 3시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 길이를 나타낼 때 for를 쓰고 during은 특정 시간, 특정 기간 명사가 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시면 형광펜은 미리 몇 개 작업을 해놨어요. 더스라는 말이 나와. 더스는 보통 보면 결론을 말했습니다. 앞에 쭉 어떤 이유 원인 나오다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결론을 말합니다. 자, for hundreds of years입니다. 수백 년 동안 creativity, 창의성이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was associated with, 연관이 되어졌답니다. the divine, 더 플러스 명사가 되죠. 더가 있으니까 뒤에는 divine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더 때문에 명사를 써가시면 되죠. 신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as opposed to, 외우면 되는 뭐뭇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정의고 규정이겠지만 내용은 창의성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럼 앞부분에 분명히 신과 연관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역사가 중요한 그 이유의 아주 좋은 사례 이렇게 해도 되고 왜 역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사례는 이렇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역사 있죠. 이것은 is offered by 제공이 되는데 taking a close look at 자, take a close look at은 자세히 살펴보다거든. 그래서 창의성이란 그 단어 자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제공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사례. 그러면서 1번에 두 번째 줄에 그 용어의 etymological, 이거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어원학의 뜻이죠. 어원적 뿌리죠. 그 용어의 어원적 뿌리는 take us back to the Latin verb creare. 우리를 다시 라틴어 동사인 creare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즉 라틴어 동사 creare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의미는. 근데 그 creare란 그 동사가 위치입니다. 뭐를 의미냐면은 bringing something forth는 타동사, 대명사, 부사예요. 타동사하고 반드시 대명사 중간에 들어가고 부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나가 나오죠. 이 개념은 노션은 컨셉션 동의하죠. 이 개념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에는 수세기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 위에서 박스에 나오는 말과 연관되죠.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면서 1번에 대신에 창의성이란 그 개념은 신과 자연의 생산 능력, 생성 능력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앞문장을 받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제 쭉 흐름이 매끄럽게 갑니다. 그 다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먼저 건드리면 좀 부드럽죠, 해석이. 오늘날의 그 예술의 개념과 더 유사한 아르스 또는 아르티스라는 다른 용어들이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제작 형태에서 인간의 제작 형태에 적용이 되었답니다. 인간의 제작 형태에 적용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As such, 따라서 the earliest 13th century, 13세기 가장 초기에 창조하다, create라는 그 용례는 world in the passive past particle was created입니다. 수동태 과거 분사에서 사용되어졌다.
즉 창조되었다, was created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인간이 직접 하면 창조하다는 말, 인간이 창조하다는 말도 능동태로 쓰는데 신만이 하는 거니까 인간은 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13세기 가장 초기에 창조하다의 그 용례는 수동태 과거분사였다. was created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왜?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조구문이었다 그랬죠. 단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그 create, to create, 능동 to 플러스 동사원이야. 능동 형태죠. 현재 시제, 현재 형태죠. create가 현재형이잖아. 그래서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인 to create, 그리고 present particle, creating, 현재 분사인 creating, 동사 이런 형태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15세기가 되어서야 인간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4번에서 뭔가 뒤집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5번이에요. 5번에 보면 이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 최초로 도전을 받았단 말이 나와. 인간이 창조하자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개념이 도전을 왜 받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어지는 문장과 5번이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안 맞죠? 어긋나죠? 근데 박스에 보면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이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흐름이 맞잖아. 그죠? 그럼 4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으로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4번을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찍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replaced, more or less는 거의라고 해서 가세요. 거의 완전히 대체가 되었어요. During the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에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이 뭔가를 다 창조한다. 창조, 창작품이란 용어를 편안하게 사회에서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참,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정의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영향이 크겠죠. 과거에는. 자, 이렇게 해서 17강 6번 지문을 문법부터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예시로 creative라는 단어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creativity라는 단어의 어원적 뿌리는 라틴 동사인 creare 이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의 전개가 시작되는 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로 가면서 창조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신과 자연의 생성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아르스와 아르티스가 인간의 기술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제작 형태 모두에 적용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문장, 일곱 번째 문장, 여덟 번째 문장에서 결과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13세기 가장 초기에 창조하다의 용례는 수동태 과거분사였다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15세기 이르러서야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 시작했었다. 이제 인간이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수백 년 동안 창조성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 근데 결론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지.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도전을 받았고 이 개념이 계몽주의 시대는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설명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습할 때 차근차근히 복습을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변형 문제는 물론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아니면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단어, 해석, 내용 정리,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문장의 흐름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변형 문제를 풀더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에 말한 그런 내용이 그런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걸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잘 염두에 두세요. 저도 고3을 30년 이상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정도의 팁은 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학생들 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는 5월 10일 날 제가 수술을 갑니다. 왼쪽 어깨가 파열되어 가지고 학원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파열이 되어서 어깨 수술을 들어가서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병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의 영상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한쪽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 어쨌든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 병원에 해가지고 한쪽 손에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때 왜 독해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왜 올라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MDSM이 수술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강좌 18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